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문제점과 실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리그 4위와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일 손흥민의 회복과 출전은 영국 매체들의 큰 관심과 속보 경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햄스트링 2등급 부상으로 에스턴 빌라전에 결장할 것이라는 소식부터 토트넘에서 손흥민만 톱 클래스이다라는 BBC의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의 나의 롤모델이다라고 인터뷰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뉴스는 물리치료학 박사인 브라르 박사가 손흥민의 부상이 허벅지 부상 4단계 중 2단계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을 그동안 관찰한 결과라면서 이렇게 주장했고, 토트넘 팬 매체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브라르 박사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한국 매체에서는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이 분명히 에스턴 빌라전 복귀를 예고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일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포스텍은 손흥민의 에스턴 빌라전 출전이 목표이다. 그때는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확신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영국 BBC는 토트넘에서 손흥민만이 톱클래스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텍 감독이 왜 평범한 공격수들을 많이 영입했을까라고 지적하면서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오도베르, 티모 베르너, 그리고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BBC는 이들은 토트넘 역사에서 수십 년간 봐왔던 공격수들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공격수들이 넘쳐나는 토트넘에서 오직 손흥민만이 유일한 톱클래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첼시의 레전드인 디디에 드록바가 손흥민에 대해 그의 유일한 문제는 그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드록바는 카카, 델피에로와 함께 EAFC 인터뷰에 출연해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록바는 토트넘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지적을 하면서 손흥민의 가장 큰 단점은 토트넘에서 뛰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드록바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이고 국가대표팀과 토트넘의 훌륭한 리더가 됐다. 그의 플레이는 보기 좋고 경기장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드록바의 발언을 전한 토트넘 팬매체들은 드록바가 토트넘을 낮추어 평가했다. 오직 손흥민만이 완벽한 선수라며 극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 손흥민 뉴스는 브레넌 존슨의 발언입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제의 선수인 존슨의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롤모델은 손흥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놀라운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브레넌 존슨은 여러 언론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당신의 우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당신의 최근 놀라운 능력의 기본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브레넌 존슨이 누구를 롤모델로 해서 노력했기에 그렇게 놀라운 경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존슨은 자신의 포지션이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카나 지단 등의 오래된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밝히면서 토트넘에 오기 전에는 항상 손흥민의 경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 오기 전에도 토트넘의 경기를 유심히 본 이유가 손흥민의 양발 사용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지금도 토트넘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모습을 직접 볼 때마다 놀라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 기자가 손흥민이 당신의 존경을 알고 있나요? 라며 물었고, 존슨은 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존경한다고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존슨은 하지만 손흥민은 내가 그를 존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질문하기 때문이고 골을 넣거나 포지션을 잡을 때 선수로서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존슨이 손흥민을 진정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다는 사실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이다라며 감탄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지난 24일 그동안 닫아두었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시 열었습니다. 토트넘 팬커뮤니티 스퍼스웹은 존슨은 토트넘에서 폼을 끌어올린 뒤 인스타그램 계정을 재활성화했다. 그는 지난 9월 자신의 프로필을 지우기로 결정한 뒤 소셜미디어로 돌아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은 지난달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에서 0대1로 패한 뒤 무수한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이날 우측 윙어로 선발 출격했지만 아스날 수비에 꽁꽁 묶이며 지극히 부진했습니다. 슈팅을 4차례 날렸으나 모두 골문 밖으로 쐈고 특히 후반엔 결정적 기회까지 놓쳤습니다. 결국 존슨은 답답한 경기력 끝에 후반 23분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경기 후 화난 토트넘 팬들은 존슨의 소셜미디어를 찾아가 온갖 욕설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살해 협박까지 날아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존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포스텍 감독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포스텍은 존슨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며 익명으로 앉아서 욕설을 퍼붓다니, 내 앞에서 그러면 코에 주먹을 맞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 숨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흥민도 안타깝다. 어린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큰 상처를 받았다. 소셜미디어가 뭐라고?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존슨은 인스타그램을 폐쇄한 뒤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코벤트리 시티와 리그컵 경기에서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더니 브렌트포드, 카라바흐, 맨유, 페렌츠바로시, 브라이튼을 상대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무려 6경기 연속골은 토트넘 역사를 뒤져도 2019년 1월 해리케인 이후 최초 기록입니다. 최대 단점으로 지적받던 결정력이 눈에 띄게 발전된 존슨은 웨일스 대표팀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공식전 7경기에서 쉬지 않고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존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라커룸에서 선글라스를 쓴 동료 파페사르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존슨이 6경기 연속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 팬 매체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포츠웹은 존슨은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에 메시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메디슨의 발언을 인용해서 호나우두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이제 진정한 손흥민 대체자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손흥민이 필요 없다는 설레발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연속 득점은 6경기에 그쳤고 토트넘이 브라이턴과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하면서 또 여론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 팬들이 모두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통일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3골을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공동 1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992년 창설돼 32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20명 안에 드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쐐기포를 터뜨렸는데 이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23번째 골입니다. 현재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윙어 라임 스털링, 1999년 맨유 트래블 주역인 드와이트 요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공동 19위를 찍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2골을 더 넣으면 125골을 기록 중인 프랑스 레전드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 3골을 더 넣으면 해리케인과 함께 토트넘 역사상 최고 공격수 중 하나로 추앙받는 로비킨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레전드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